우리 박병창 이사님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모실까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어제는 조금 부진했고 오늘은 약간 잘 것 같은 느낌. 네네. 네, 그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어제 부진했나요? 네? 어제 부진했나? 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너무 눈높이가 급등에 대한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높았나 내가? 어제 밀리다가 좀 그래도 반등을 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그렇다면은 뭐 강밥 정도. 이제 네, 아니 아침엔 또 약간 이렇게 많이 떴었거든요. 네. 시작은 마이너스 시작을 했고요. 코스피장 그래도 요즘 네, 이제 삼성전자가 코스닥만 상승을 하면서 네네. 한 1.7%까지 아, 맞네. 상승을 했었고요. 네. 그러다가 상승폭을 줄인 거고요. 어제는 삼성전자 하나가 전체적으로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그룹주가 올랐고요. 삼성전자. 코스닥 기준으로 지금 보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코스닥은 코스피하고 엇갈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코스피였는데 어제 극명하게 좀 나타났어요. 한 4% 가까이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코스피가 삼성전자 오르면서 쫙 오르니까 그럼 코스닥이 밀렸거든요. 맞아요. 그 순간에. 그러다 마지막에 코스피가 플러스 1.69에서 종가가 플러스 0.73으로 밀렸지 않습니까? 1% 정도? 네. 근데 코스닥은 반대로 마이너스 1.64에서 플러스 0.39로 1% 정도 마지막에 올랐어요. 서로 이게 이 선이 있으면은 이렇게 있다가 지그작으로 네. 지그작으로 엇갈린 그런 모습을 어제도 좀 보였습니다. 네. 미국 시장 잠깐 보고 NSD 보겠습니다. 반도체 쪽은 소폭 상승하는 정도의 흐름이 좀 나타났고요. 가장 걱정은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가 더 올랐습니다. 83달러까지 WTI 선물 기준으로 올랐고요. 전반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려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이게 S&P 500 일봉입니다. 이렇게 1, 2, 3, 4, 5일 동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거 되게 다행스럽죠. 이게 크게 안 밀리는 거 보면 네.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옆으로 가는 거 보면 그렇게 견조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엔비디아하고 어저께 뉴스 전해드렸지만 엔비디아하고 주요 자산 운용사들의 AI 인프라 투자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역사상 최대 금액이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아성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상호 출자를 하면서 계속 지원해주고 칩을 사게 하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금융사들이 그것도 뭐 블랙락을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자산 운용사들이 지원을 계속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한다는 거죠. 자산 운용사들은 왜 이런 걸 할까요? 금융 사업을 하는 거죠. 네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투자 사업도 있겠지만 이제 금융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알파벳이 3.8% 빠졌고 아마존 2% 빠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구글 진영이 좀 하락을 하고 그리고 오픈 AI 진영은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텔이 유상증자 한다는 발표 있었지 않습니까? 그날 좀 약세였거든요. 네. 근데 유상증자 규모가 150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확대했습니다. 오히려 더 늘렸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은 더 빠지겠죠. 막 실망했다 말이 많겠죠. 근데 오히려 더 늘렸는데 청약 자금이 1,000억 달러 이상으로 흥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배 이상의 수요가 지금 몰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텔 주가는 97달러 정도인데요. 주당 95달러로 확장되었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반도체라든지 인텔은 요즘에는 이제 인텔과 AMD는 CPU로 좀 부각이 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쪽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뭐 자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뭐 자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주가에는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텐데 그러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표현할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반도체 쪽이 안 좋게 생각하고 AI 자본주의 안 좋게 생각하고 그런 분위기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유가 올라오는 부분하고 뭐 전체적으로 좀 횡보했고 그리고 견조했다라는 정도이고요. SK 하이닉스가 4.7% 올랐어요.
이건 이제 우리 본장의 즉 우리나라 시장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에 영향을 받는다고 좀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SK하이닉스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걸 제가 빨간 글씨로 어디다 써놨는데 여기요. SK하이닉스 ADR 상승이 이제 두 가지 이유를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키옥시아 있잖아요. 네. 키옥시아의 도시바의 지분을 좀 축소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데요. SK하이닉스가 직접이 아니에요. 키옥시아 지분이 아니고 SK하이닉스가 전환사채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에서 키옥시아 지분을 14.19%까지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 14.1%는 그러면 하이닉스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서 SPC의 대주주가 되면 하이닉스가 키옥시아의 1대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낸드 사업에 대한 요즘 분위기 이쪽에 있으니까 네.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요. 그래서 그러면은 낸드 쪽의 사업적 위치에서 또 확보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는 편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솔리다임의 중복 상장 때문에 지금 말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이건 이제 IPO 할까봐 얘기 많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솔리다임에서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대령 공장이 있었는데 그게 공장 재개를 한다고 해요. 그만큼 업황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솔리다임의 대령 공장 재개 그리고 키옥시아의 일본은 지금 키옥시아 시총이 1위까지 간 기업이잖아요. 맞아요. 네. 네. 지금은 많이 떨어졌지만 그런데 이런 기업에 SK하이닉스가 간접적 대주주 지위 확보를 했다라는 거는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사실은 이 자체도. 그래서 SK하이닉스 ADR이 상장했다고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 영향이 있으면 우리 시장에는 보탬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정도 랜드 이야기네요, 거의. 낸드입니다. 둘 다 낸드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우리 시장을 본다면 미국 시장은 8월 내내 옆으로 횡보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8월 내내 코스닥은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수도 옆으로 등락하면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장이 특별히 상승할 만한 그런 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뛰어오르면서 지수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근데 오늘 SK하이닉스의 이런 뉴스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인식을 한다면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오늘 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면 오늘도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오늘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제 그동안에 계속 등락을 했지만 양봉을 내지는 못했어요. 무슨 표현이냐면은요. 지금 여기에 있나? 그냥 여기서 볼게요. 그냥 바로 차트를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맨날 그리니까 여기 낙서가 돼 있는데 네. 이게 지금 7월 31일 날 급등 후에 옆으로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요런 좀 보기 좋은 양봉이 없었어요. 근데 어제 요런 양봉이 작지만 나타났거든요. 이 얘기는 좀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요런 모양에 나타나서 심리가 조금 기대해 볼 만한 심리가 된 상태에서 오늘 반도체가 같이 움직여 준다면 그렇다면 오늘도 추가 반등을 좀 시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의 80개 종목 중에서 한 4개 정도만 하락이네요. 코스피 시총 80개 종목 중에서 네. 한 4개 정도만 하락이고 전반적으로 상승인데 그 상승의 폭이 크지는 않아요.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약 1% 중후반에 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1%, 0.5, 0.8 막 다 이러네요. 지금 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제 차트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뭔가 분위기는 조금 마련은 됐는데 양봉이 작았다는 얘기는 매수세가 강하지 않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눈치를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요 얘기는 조금 뭐랄까요?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추정치기 때문에 자주 말씀드리지는 않는데 내일이 우리 옵션 만기일이에요. 옵션 만기일입니다. 근데 그동안의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을 어제 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번에 이미 이제 먼저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외국인들은. 네. 그래서 어제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어제, 오늘, 내일 정도까지 오전까지 외국인들은 매도 포지션을 이익 실현하는 매수 포지션으로 좀 가고 반대로 국내 기관들은 매도 포지션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면서 지수가 좀 반등을 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파생상품 연관된 포지션의 상황도 좀 있다, 물량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 정도이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빨간 매수가 상승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런데 뭐라고 할까요? 좀 드문드문 있죠. 네. 드문드문. 이 얘기는 오늘은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조금 더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쏠림과 순환과 확산해서 상반기에 쏠림이었고 네. 하반기에 이게 순환이냐 확산이냐의 관점에서는 어제 극명하게 순환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게 확산되면 참 좋을 텐데 확산보다는 일단 시작은 반등의 시작은 순환의 흐름으로 좀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승 상위에 좀 볼까요? 어떤 섹터가 좀 움직이는지 이렇게 보면은 개별 종목 위주로 많이 움직이고요. 어제 그 화장품 수입 데이터 좀 나오면서 그리고 또 요즘에 실적 발표하죠. 중소형주. 네. 그래서 화장품주 중에서 개별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도 되게 많았는데 오늘도 지금 그러네요. 코스맥스가 10% 정도, 지금 한국콜마가 5%, 이체한불이 6%, 애블 CNC도 한 4.5%, 이렇게 달마글로벌이 2%, 화장품이 제일 많이 위에 올라가 있네요 지금. 그리고 변압기하고 송배전이 조금 위에 있고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 한번 보면요. 어제 또 특징 중에 우리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코스피가 오르니까 코스닥은 밀리면서 코스닥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있는 바이오하고 네. 2차 전지를 밀렸거든요. 그런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는 종목 중에서 반도체 소부장은 안 밀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도체 소부장은 좀 할 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QA 사이클로 간다. 이거 이론적인 이제 얘기인 거고 이제 항상 부수적으로 그 다음을 생각하면서 거래를 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이 반도체 소부장이 코스닥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을 내가 접근해서 거래를 좀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가면서 코스닥이 밀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얘네들 코스닥 좀 밀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갈 때 요번에 반도체 소부장이 같이 올라갈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러냐? 주가의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이쪽에서요. 여기는 반토막 이상 났어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나타낼 것 같고 그게 어제 보여줬습니다. 그런 정도의 아침에 이제 시작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어제 얘기를 더 말씀드렸는데요. 삼성전자가 4% 올랐어요. SK하이닉스 0.3% 둘의 차이가 생겼지 않습니까? 네. 이 둘의 차이가 생겼다는 얘기는 반도체가 올랐다는 게 아니라 시장이 올라온 거고 시장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시킨 겁니다. 어제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5,800억 정도 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위주로 지수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린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먼저 상승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 뭐 SK하이닉스가 뭐 솔리다임 IPO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저는 그보다는 지금 기다리는 게 주주환원 정책이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얘기가 더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지금. 그래서 삼성전자가 먼저 움직임이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닥은 시총상위 바이오와 2차 전지가 약세 속에서 반도체 소부장은 강세를 보이면서 좀 먼저 상승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주성 엔지니어링이 12%, 워닝 IPS 6%, 이오테크는 3%, ISS 4%, TS 이거 다 반도체 장비들이에요. 네. 반도체 장비들 위주로 어제 상승을 했다. 그렇게 어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면 코스피는 7월 31일 종가가 6,595포인트인데 어제 6,345포인트예요. 그 아래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좁은 박스예요. 크게 내려가고 크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좁은 박스 흐름으로 좀 현재 있는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그 사이에 코스닥은 7월 31일 종가가 719포인트인데 857포인트까지 상승을 했는데 7월 30일 전 바로 직전일 기준에서 33% 상승했습니다. 지수가. 코스닥 지수는 33% 상승을 좀 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단기 급등을 했고
코스피 지수는 좀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한 방향으로 계속 갈 거다라고 보기보다는 순환한다라고 우리 시장은 좀 해석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정도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고요. 순환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는 올라간다고 따라갔다가는 조금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식 투자에서 제일 쉬운 방법이고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센 놈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센 놈을 쫓아갔을 때 물리는 경우가 이런 시장이에요. 이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센 종목을 보고 있다가 그 센 종목에 눌림목에 사야 되는 게 지금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은 뭘까요? 저 밑바닥에 사는 거잖아요. 네. 그건 모르겠어요. 밑바닥이 어디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이 안 돼서 네. 이럴 수 있겠죠. 시가총액 5천억짜리에 뭐 3천억짜리에 개별 중소형주예요. 내가 내 친구들하고 몇 명이서 한 1,000억 갖고 있어. 그럼 막 사. 그럼 저점은 그 사람이 만들겠죠. 그렇죠. 네. 그럼 그 사람이 만드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은 되겠지만은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만약에 몇 명이 모여가지고 밑에서 막 이 주식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싸, 그래서 막 담합해서 샀다. 그럼 이제 불공정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네. 개인들이 그렇게 하면은 불공정 거래인 거고요. 글로벌 펀드가 뭐 수십조 원씩 가지고 밑에서 막 같이 사잖아요. 그거는 금융공학이라고 합니다. 증권업계에서는. 네,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는 그러한 뭐 음모론이 아니고 수급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수급을 파악하면서 거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코스피 일봉과 코스닥의 일봉입니다. 요건 그냥 참고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번 지금 8월 달에 10일까지의 또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요번에도 뭐 엄청나게 높은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거는 D램이고요. 메모리 중에 오른쪽에 있는 건 낸드 플래시입니다. 낸드 플래시인데요. 수출 금액이고 수출 단가거든요. 그 낸드도 그렇고 수출 단가는 지금 약간 주춤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제 8월 달에도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체적으로. 네. 그런데 이 D램은 그래도 이렇게 멈칫멈칫하지만 전체적인 수출 금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낸드 플래시는 좀 꺾였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마이큰 테크놀로지의 IR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 끝나고 나서 자료들을 보시면요. 상대적으로 낸드 쪽이 좀 노이즈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좀 주춤하지만 전반적으로 좋아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요번에 고점으로부터 떨어지는 종목들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적인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네. 그리고 또 하나 뭐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 말까요? 예? 키옥시아요? 아니요. 키옥시아는 그냥 거기 끼지도 않고 여기 샌디스크. 예. 샌디스크. 샌디스크하고 네. 비교해 보면 샌디스크의 폭이 훨씬 더 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바탕으로 이 사실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움직인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요건 좀 일시적이라고 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표현을 좀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디램 쪽은 여전히 계속해서 지금 가격 올라오는 거 보세요.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걱정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건 반영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3분기 들어왔잖아요. 네. 이 얘네들 메모리 가격이 언제부터 올랐죠? 작년 3분기부터 올랐어요. 네. 본격적으로 오는 건 작년 3분기부터거든요. 그래서 이 상승률이 떨어진다. 이제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상승률. 네.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가격 인상의 상승률이 떨어질 수 있다. 이번 3분기에. 근데 뭐 그 얘기도 계속 뭐 오랫동안 얘기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반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은 뭐 아직 많이 남았지만 한 달 반 남았지만 이제 9월 달에 이제 말을 할 거 아닙니까? 3분기 실적도 만약에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게 KB였나? 삼성전자 60만 원 보고서. 네. 거기에 3분기 영업이익을 얼마로 보고 있었죠? 111조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10조 넘게. 근데 3분기 실적이 정말로 100조 넘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된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러면 주가는 확실히 우리가 괜히 걱정해서 했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환율,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환율이 이번에 떨어졌어요. 그 원화 환산했을 때 네. 그거 감안해도
이익이 100조 넘었다. 그럼 확실하게 시장에서 인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BOJ에서 9월에 금리 인상을 거의 확실시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제가 여기 타이핑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한국은행 부총재께서도 금리 인상 웬만하면 특별한 다른 일이 없으면 추가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일본 교토통신 보도를 아시아경제에서 인용해서 나온 자료이고요. 직전에 지금 미국과 일본이 공조해서 엔화 매수 즉 엔화 환 시장에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엔화 매수를 강력하게 했어요. 그래서 엔화가 달러 대비 엔화가 좀 급락을 했었죠. 그러다 다시 지금 160엔 근처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배경을 설명을 하면서 BOJ의 우에다 총재가 요번에 9월에 금리 인상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오케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 후에 후속의 수급의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조해서 사전적으로 지금 계속 이런 행위를 좀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렇게 공조해서 엔화 개입을 한 상태인데 여기서 다음 달에 있을 BOJ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아마 받아들이지 않겠냐라는 이제 보도예요. 이 보도가. 근데 다음 달에 미국 연준 회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과 또 주변 국가들이 금리 인상을 계속 해 나가면은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걱정을 또 하기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그 와중에 가장 핵심은 연준이 금리 인상하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네. 지금 연준의 9월 금리 인상에 이번에 연준은 8월이었고 9월에 금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9월에 금리 인상의 확률이 한 54% 정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오늘 밤에 나올 CPI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일본이 계속 금리 인상을 연속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에서 이제 한두 번 더 하면 1%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캐리 트레이드 성산 우려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1% 넘어가면. 그런데 미국은 멈춰 있는 상태에서 네. 금리가 그리고 일본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은 네. 그럼 이게 금리 차가 좁혀지면 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나와야 되거든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만약에 나오면 가장 피해가 어딜까요? 미국의 빅테크들이에요. 미국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미국이 알고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수급적으로 방어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로봇 얘기 많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시는데 그동안은 별 얘기 안 하다 요즘에 이제 계속 많이 나와요. 이제 이렇게 이런 거 나와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우리 투자자들이나 국민들이나 그래서 뭐 그런지 모르지만 이 뉴스는 뭐냐면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피지컬 AI 구매 대폭 확대 즉 로봇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서 로봇을 더 적극적으로 사주겠다라는 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과 사족 보행 로봇을 공공 구매하겠다라는 거예요. 정부가 휴머노이드와 사족 보행 로봇을 어느 정도죠?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는 약 700대, 사족 보행 로봇은 약 1,000대 이상 구매해서 초기 시장을 창출하겠다고 어제 보고를 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이게 피지컬 AI 시장 창출에 부족하지 않나? 수요 조사의 바탕을 좀 해보고 정부 구매 규모를 대폭 확대해서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이 지금 뉴스에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이제 중국은 완전히 적극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뭐 그렇게까지 한다 안 한다 하더라도 그 동안에 너무 좀 관심이 좀 없었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정부에서 공공재에서 이걸 사용하면은 그러면은 이 산업 자체가 좀 더 진일보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뉴스예요. 뉴스의 네. 뉘앙스라는 건 그리고 그러면 소부장 중소기업들 있잖아요. 로봇 그러면 중소기업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이름이 함께 성장 프로젝트인데 이쪽에도 한 1조 원 정도 지원을 해서 함께 생태계를 키워나가겠다 이런 뉴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로봇 관련 뉴스가 좀 나오는데 여기에 제가 이제 이 뉴스들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 지금 각 증권사에 나오는
보고서들 보면 리포트를 보면은 피지컬 AI는 아직 아니다라고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 아니라고요? 네,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보고서 보면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 로봇 관련 거 다 보세요. 피지컬 AI 보세요. 다 아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전부 다. 그런데 왜 이걸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시냐? 피지컬 AI에 굉장히 많이 물려 있습니다. 지금 반토막 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언제? 우리 연초에 아틀라스 때문에 한번 그랬고요. 네네. 젠스랑 CEO가 오면서 그때 또 한번 급등을 해서 2번 급등을 했었어요. 그때 그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모든 보고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본 보고서에 확률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은 아니다. 에이전틱이 먼저이고 뭐 피지컬은 나중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제 제가 이제 만나 뵙잖아요. 이제 이제 댓글에 상담도 받고 이렇게 보면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쪽은 반도체는 그래도 기다려 본다고는 하지만 네. 여기는 이미 물려갖고 반토막 나 있는 상황인데 아니래. 오래 기다려야 된대. 계속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뉴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 뉴스와 함께 삼성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매번 맞추는 건 아니잖아요. 애널리스트 분들이 아직 아니라고는 했지만 계속 이런 뉴스가 또 이슈가 돼서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해서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성장 산업은 분명히 맞는데 근데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뉴스가 그쪽에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한번 좀 생각해 볼 뉴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AI, 피지컬 AI를 정부가 좀 사주는 걸로. 네. 뭐 이 정도 사준다 하더라도 뭐 아무튼 계속해서 생산해서 계속 써보고 그래서 시행착오가 있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 사이에 이제 에이전틱 AI가 있는 거거든요. 젠스롱 CEO가 얘기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생성에서 추론에서 에이전트에서 피지컬을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을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추론도 꽤 갔어요. 반 이상 지나가면서 추론형 에이전틱이지 않습니까? 네. 추론형 에이전틱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내가 거기다가 요번에 홍콩 여행 가 그러면은 어디 호텔도 예약해주고 비행기표도 예약해주고 이런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미국도 그게 거기까지 안 갔어요. 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요번에 그 에어비앤비 있잖아요. 네. 에어비앤비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 좋게 나온 CEO가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AI 기능으로 인해서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에이전틱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거가 기술은 되어 있어도 그거 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규제도 완화돼야 되고 그렇죠. 여행사, 비행 항공사 이런 데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갈 길이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근데 우리나라가 그걸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좀 답답해요. 그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B2C 기업이 해야 돼요.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해야 돼요. 네이버 카카오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전혀 우리 거기까지 생각도 안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왜 피지컬 AI다 그 얘기 하냐면요. 그거 되고 피지컬 AI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직 안 됐는데 얘네 언제 돼? 이런 얘기를 되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젠스랑 CEO의 생각과 그리고 발전 동향에서 그렇게 얘기를 좀 한 거고 그 성장의 이제 단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지만 뭐 꼭 순서라는 게 어딨어요. 여기도 빨리 열심히 해야 되고 저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다니다 보면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린 겁니다. 이것도 또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시아경제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SK하이닉스 목표 주가가 한국투자증권에서 148만 원짜리가 30일 날 나왔어요. 이유는 뭐냐? 메모리 가격 상승세 지속되고 HBM4 양산 본격화돼서 기존의 목표가 380만 원인데 오히려 더 높였어요. 470만 원으로. 자, BNK 투자증권은 요건 한번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제조사들의 경쟁적 증설 그리고 또는 신공장 건설에 따라서 공급과잉 전환을 우려를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148만 원으로 하향했다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목표 주가의 최저와 최고의 차이를 FM 가이드가 이걸 또 집계를 한번 해봤대요. 최근 6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2달 동안 발간된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을 집계해봤더니 이 차가 제일 큰 종목이 하이닉스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코스닥도 합친 거예요. 코스닥의 뭐 이런 게 바이오 종목이다 그러면 그런 종목이 이렇게 벌어졌어. 아 그럼 시가차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1위가 하이닉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2위가 뭘 것 같아요? 저 2위도 놀라웠습니다. 이거 보면서 이 격차가 상위 40개 종목에서 나는 저 고집이라고 봅니다. 고집이요? 갑자기? 예, 한번 말씀해 맨 주세요. 처음에 이제 예. 뭐 200 얼마 갈 때 220으로 하향 리포트를 썼어요. 예. 어디는 이제 상향을 썼겠지. 또 350 이렇게 썼죠. 그다음에 이제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밑에 쓴 사람 역시 아유 다들 올라간다고 할 때 나 하나 맞았다. 오케이. 이제 이러면서 이제 기뻐하면서 이제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자기의 신념이 강화되는 거지. 아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맞았어. 그다음에 이제 위에 쓴 사람들은 이거 내가 만약 하향 꺾으면 내가 지는 느낌이고 어떻게든 이 가격이 나중에 올 거를 심리학자다. 난 이거 약간 고집 많이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글쎄요. 이게 이제 자존심이 걸렸고 아, 네네. 각 회사들의 자존심. 왜냐면 이제 가장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어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건 저는 고집이 좀 들어갔다고 저는 봅니다. 뭐 저는 그 부분은 노코멘트 하고요. 2위가 어디냐면요. 현대모비스예요. 모비스도 많이 갈려요? 현대모비스는 최저가 53만 원인데 최대가 120만 원이라고 합니다. 3위가 삼성전자고 삼성전기인데 이렇게 대형주이고 성장이고 숫자가 중소형주들은요 숫자가 명확하지 않아요. 네. 대형주들은 숫자가 어느 정도 잡힙니다. 네, 컨센이 있잖아요. 네, 컨센들이 다 있어요. 숫자가 잡힙니다. 한 군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커버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벌어졌다는 게 진짜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히려 코스닥 시가총액 20위까지에서 이 괴율이 높은 1위부터 5위까지를 보면요. 얘들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보면은 오히려 이 커버링이 작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사실 조금 약간 이게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우리 투자자들이 볼 때는 좀 만족스럽지는 않죠.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내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판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이들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상반되게 보는 이유. 네. 상반되게 보는 이유를 좀 설명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우리 한국은 맨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 싫어요. 싫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지금 스페이스X, 미국에 있는 뭐 엔비디아, 뭐 또는 미국의 어떤 거 할까요?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미국의 글로벌 IB들의 목표 주가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고 얘기하세요. 걔네들은 어떤지. 장난 아니에요, 진짜. 다작제가 걔네는 예를 들면 낮은 데는 막 93달러고 높은 데로 500달러고 막 이래요. 거기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있는 건데 미국은 워낙 이제 시장이 크고 다양한 의견들이 좀 있는데 우리는 영향력이 훨씬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레버리지 투자 대금 90% 감소했다고 하네요. 이 차트를 보면 여기 조금 약간 흐릿하긴 한데요. 지난달 27일, 28일, 29일 여기까지고요. 그다음 30일 돼갖고 지금 거래가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이 돼서 변동성은 좀 줄어드는 상황이 점차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변동성이 줄면은 좋은 거냐? 근데 올라가는 힘도 적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에는 유동성이 풍부하게 네. 있으면서 변동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는 거고요. 만일 지수가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올해 또 질문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해 다시 9천을 갈까요? 안 갈까요? 이 질문은 어디에 가도 다 해요. 어디에 가도 다 하거든요. 그런데 뭐 나름대로 얘기를 하죠. 어떤 분들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저는 좀 안 된다는 쪽으로 좀 보는 편인데 근데 이제 된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고개가 끄덕끄덕져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이 상태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뭐 SK하이닉스 기준으로 한 200만 원 근처 가면 40%는 올라야 되거든요. 네. 그럼 지수는 한 8,000포인트 위에 있을 거예요. 8,500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8,200, 300 이렇게 있을 거라고요. 그때 되면 사람들이 지금과 똑같을 거야 되는 거예요. 심리가. 야 이거 신고가 돌파하고 망간다는 얘기가 또다시 나오면 또 분위기에 의해서 갈 수 있다. 거기까지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이고 거기까지 가서의 모멘텀이 뭐냐가 문제이지.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문제이지. 거기 가서 얘기하자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거래량이 이제 감소해서 좀 유동성이 축소됐는데 이게 계속 진행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거는 그냥 AI 자본 지출에 대한 우려들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네. 사모신용 이거 근데 결국은 나올 거예요. 특히 금리 인상이 되면은 우리가 매일 제1, 2방송을 제가 매일 하고 있지만 나중에 진짜 전체 시장이 안 좋은 우리 시장이 이번에 떨어진 거는 외국 전상이 좀 있었고요. 수급적인 게 있었고 진짜 시장이 대세 하락으로 가는 건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 AI 자본 지출에 대한 우려가 터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써 있듯이 부실 증가가 돼서 수익률 하락하고 투자자 환매되고 그다음에 차환 자금이 되고 그러면 추가 부실이 악순환이 된다. 이게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만일 된다면 뭐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냐면 이게 되는 그 트리거가 금리 인상이에요. 금리 인상. 금리가 올라가면 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이 다음 이거 지금 같은 뉴스는 아니에요. 제가 잘라온 건데요. 다른 뉴스인데 거기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요. 데이터 센터로 쓰는 ABS 발행할 때는 2008년 금융위기 때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규제를 해놓은 위험 보유 규제를 예외로 인정해서 이제 발행할 수 있다. 너희는 돈 쓰게 해줄게. 예, 이렇게 지금 맨 밑에 제가 빨갛게 지금 칠해왔지 않습니까? 금융 시스템 안정보다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우선시하는 미 규제 당국의 강력한 AI 하이퍼 사이클 지원 의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의 전쟁 맞네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결국은 금리 인상이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네네. 금리가 어디까지 어느 수준에 있느냐. 그 금리가 높은 수준에 있으면 외환위기도 그랬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그랬고요. 그 전에 금리가 다 높은 수준에 있었어요. 네.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가 5%대였고요. 금리가 높은 상태에 계속 있으면은 그럼 나중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거든요. 지금 데일리 방송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표를 드리면서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만일 우리가 걱정하면서 가야 되는 거는 뭐냐. SK하이닉스냐 삼성전자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시장의 걱정은 이거다라는 네.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그냥 잠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보다 약간 상승폭이 좀 커졌나요? 커졌습니다. 삼성전자 2%, SK하이닉스 2.3% 정도 상승폭이 됐고요. 나머지는 한 1% 정도라고 그랬는데 더 올라왔어요. 한 1.5에서 2% 정도로 나머지 종목들도 조금씩 더 올라왔고 변압기도 한 2에서 3% 정도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에서는 그런 정도 보는 거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총을 볼까요? 코스닥은 코스피 올라가니까 또 밀리네. 진짜 이 똑같은 말을 맨날 하지만 왜 이럴까요? 왜 꼭 이래야만 되나? 이렇게 그래서 한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로. 왜냐하면 순환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고요. 거기서 뭐 섹터별로 보면은 달라진 게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화장품이 제일 상단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변압기하고 이런 게 좀 있고. 화장품 보면서 이제야 여기 이쪽으로 눈을 돌리는구나. 그러니까 산업이 나빴던 적이 없으니까. 예. 이제야 이쪽으로 눈을 돌리는. 그건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서야지만 가야 되는 거죠. 네.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수급 이런. 예, 돈예입니다. 돈의 흐름인 거죠. 그래서 뭐 이 방송에서 말 못하는 가슴 답답함이 있긴 해요.
가슴 답답함이 돈의 흐름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의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구출식만이 아니더라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추종하면서 돈을 쫓아서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근데 맨 나중에 걸리는 사람이 늘 있는 거고, 그리고 먼저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게 있는 거고, 그래서 되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아니 더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저기까지 할까요? 네. 예. 예. 네, 항상 뭐 말씀 다 못하시는 것들이 늘 있겠죠. 예. 네, 그 답답함은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오늘도 좋은 내용 저희한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 더블 밸류업으로 가야 되겠네요. 근데 네. 이제 청약 같은 것들도 주기적으로 계속 있잖아요. 우리가. 청약. 네. 새로 이제 저 IPO 같은 거 하면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그렇죠. 매번 일정을 챙기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일정을 알아서 챙겨주는 플랫폼이 있다면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있잖아요, 그거 160. 160. 연기하는 거야, 뭐야? 160 소개를 우리가 얼마만 해드렸는데, 네, 그렇죠. 네. 공모주 투자는 160. 요 앱에 저도 이제 깔아있긴 했는데 거기 이제 언제 청약들 쭉 있는지 그 미리 이제 그 증권사 앱 네. 연동만 시켜놓으면 바로바로 그냥 알아서 넣어줍니다. 네네. 네,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공모주 투자. 공모주는 물론 모든 공모주가 다 오르는 건 아니지만 아니죠. 일단 상장하는 날은 거의 대부분은 일단 한번 오르고 시작하죠. 네네. 그래서 아마 요거 바로 상장 그날 팔 거예요 아마. 예, 그렇게 해서 그냥 뭐 치킨값. 네. 아니면 요 백수값. 네. 요거 시계값. 돈은 네. 단돈 1원이라도 버는 게 안 버는 것보다 나은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요거 3프로TV 채널 하단 설명 부분에 160 설치 링크가 있고요. 네. 아니면 저 앱 스토어 들어가셔 갖고 네, 거기 가서 160 이렇게 검색하셔서? 검사하시면 네. 네. 160 왜 160인지 알죠? 네네. 네. 거꾸로. IPO. IPO의 거꾸로. 네. 네. 자, 160 앱으로 공모주 투자도 한번 편하게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더블 밸류업으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죠. 저는 이제 내일부터 네. 미국 출장을 가서 K 컬처가 얼마나 현지에서 진짜 먹히고 있는지 네. 또뭐 일부에서 이거 아니야 뭐 그거를 한번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좋겠다. 힘들다니까. 힘드니까 좋겠다. 힘들어서. 힘들어서. 네. 네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니까 수요일에 오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네. 다녀오시고 네. 네, 잘 전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